게 더 비싸고 어떤 게 더 싸고 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의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아주 중요한 영상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러라는 제품과 이제 최근에 많이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아니죠, 이미 증가했고 많이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콜라겐 부스터 또는 콜라겐 주사 하는 요 두 가지 제품을 직접 비교하고 어떤 장단점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는 제품들을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 부스터는 최근에 관심도가 굉장히 많고 가장 시술 문의가 많은 시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심도가 많은 시술입니다. 우리 얼굴에 볼륨을 채워준다고 했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콜라겐 부스터가 있고요, 필러가 있는데요. 이 중 콜라겐 부스터는 일종의 영양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어느 정도 볼륨이 자라날 수 있게 물을 주고 가꿔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스컬트라, 그리고 주베룩 볼륨, 그리고 레디어스와 같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콜라겐 부스터 제품의 특징은 어떤 외부 물질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은 내가 가진 재생 능력, 내 피부의 재생 능력만을 가지고 조직이 차오를 수 있게끔, 콜라겐 조직이 차오를 수 있게끔 유도만 해준다 하는 것이 이 약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콜라겐 부스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품마다 성분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필러는 성분이 공통적입니다.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성분을 사용을 합니다, 필러는. 근데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이렇게 덩어리지게끔 응집시켜주는 일종의 본드라고 하면 조금 지나칠까요? 어쨌든 이런 결합시켜주는 물질이 추가된 것이 필러라고 한다면요, 콜라겐 부스터는 제품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특징도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 부스터는 대표적으로 PLLA, 그 다음에 PDLLA, 그리고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네, 좀 벌써 재미가 없죠? 네, 요런 세 가지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성분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조직의 콜라겐을 반응을 통해서 자라나오게끔 한다,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콜라겐 부스터 시술은 약물은 일종의 영양분으로서만 작용을 하고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자라나올 수 있도록 일종의 씨앗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콜라겐 부스터는 약물의 특성상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숫가루를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도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좀 비유를 해드리는데, 물에 파우더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는 형태예요. 이러한 제품이 피부의 비교적 얕은 층, 진피와 피하지방층 사이에 주입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일종의 파우더를 운반하는 물은 금방 흡수가 돼버립니다. 금방 흡수가 돼버리고 이 파우더 형태만 피부 속에 남아서 영양분으로서 2주, 3주, 4주 동안 계속 작용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에는 붓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에 제품이 실려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물 붓기는 3, 4일 정도면 다 흡수가 되고요, 파우더 형태의 약물만 남아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파우더 성분이 길게 작용을 해서 콜라겐 조직을 만들어내고 자라 올라온 콜라겐 조직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피부 속에서 유지가 되고요, 이러한 콜라겐 조직이 볼륨을 채워주는 역할로서 첫 번째로 가장 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물은 약물 사용법상 반복이 꼭 필요합니다. 필러 시술이 한 번 또는 많아도 2번 정도 시술로 완성이 되는 반면에 이러한 콜라겐 부스터 시술은 약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반복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반복 시술이 필요한 이유는 1회 시술로 콜라겐 조직이 자라 나오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 제품 승인을 받았을 때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회 정도 반복을 했을 때 그 맥시멈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꼭 반드시 3회 이상 반복 시술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콜라겐 부스터 시술은 볼륨이 유지되는 기간은 2년 이상,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콜라겐 부스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볼륨이 찬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필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외부 물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조직 재생 능력을 가지고 볼륨이 찬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좋은 점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볼륨아이징, 이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스킨 퀄리티, 피부의 퀄리티입니다. 콜라겐 조직이 차오른다는 것은 볼륨아이징의 가장 큰 장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피층이 튼튼해지고 두꺼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피부 민감도가 낮아지고요. 피부에 득이 되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가 한결 밝아지고요. 그리고 푸딩 같다는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탱탱하게 탄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홍조라든지 기미색소, 이런 레이저로 치료하기 어려운 색소 질환에도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제가 임상적인 결과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피 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피부 전반적인 영양분으로서의 장점이 굉장히 많다.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속기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것도 마지막 이 콜라겐 부스터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점만 있는 시술은 없겠죠. 단점도 일부 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고민하실 때 첫 번째로 제가 듣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결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고객님들이 먼저 알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콜라겐 부스터의 약물이 뭉쳤을 경우에 조금 이제 결절 형태, 좀 뭉쳐서 조직이 자라 올라오는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작용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의료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부스터 시술은 어느 한 곳에 약물이 뭉침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고른 용량을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펼쳐서 잘 주입해주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절이 생기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의료진이 잘 케어해줘야 되고 결절이 안 생기게끔 시술을 꼼꼼하게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회성 시술로는 그 올라오는 볼륨아이징 정도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또는 3번 이상 반복을 하는 것이 약물 사용법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금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결절을 말씀드렸는데 필러는 만약에 시술이 잘못됐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위치에 필러가 들어갔을 때 녹일 수 있는 녹임약이 바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콜라겐 부스터는 이 뭉치거나 결절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바로 녹여서 풀어줄 수 있거나 하는 약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마냥 좀 기다려야 되는 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드리는 방법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녹임 주사나 잘못된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약물이 없다. 이것이 또 하나의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점은 모양 예측이 좀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약물 특성상 이 약물은 일종의 제가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피부 안쪽에 잘 약물을 뿌려주고 이제 자라 올라오는 걸 좀 기다려 봅시다 하는 식의 시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오를지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한 좀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약물 특성을 잘 알고 설명을 드리고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필러 시술과 조금 더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콜라겐 부스터의 장단점, 특징들을 제가 좀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필러는 볼륨아이징, 뭔가 꺼진 부분을 채워준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약물이 공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특성상 필러는 즉각적으로 볼륨을 채워주고 모양을 만들어서 시술해야 된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는 여러 번 반복하는 시술이 아니고 한 번에 그 모양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에 가장 큰 두 가지 제품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치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필러는 들어가는 위치가 뼈에 가까운 상당히 깊은 쪽에 들어갈수록 자연스러운 시술이 되고요. 위험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콜라겐 부스터는 최종적으로 콜라겐이 자라나올 수 있는 위치가 주로 진피층 또는 피하지방층과의 경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얕은 층에 들어가야만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주입되는 깊이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점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마라든지 코, 그다음에 입술, 턱끝 이런 식으로 얼굴의 센터 라인이라고 말하는 이 가운데 위치에는 콜라겐 부스터 약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위치만큼은 필러를 썼을 때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콜라겐 부스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이어지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모양
영양을 딱 만들어서 시술해야 되기 때문에 필러만 사용이 가능하고 콜라겐 부스터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정하실 때 내가 채우고 싶은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도 이 두 가지 제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조직 재생 능력 자체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20, 30대의 조직 재생 능력하고 60, 70대의 조직 재생 능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이 콜라겐 부스터의 반복 횟수도 늘어나고요. 용량도 조금은 진하게 써야 되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시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의 차이점, 그리고 이러한 원하는 부위나 정도, 나이 고려하여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러를 할 것이냐 콜라겐 부스터를 할 것이냐는 정말로 의료진하고 충분한 상담이 꼭 필요하다. 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은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 김의샤의 결론은 필러냐 콜라겐 부스터냐 하는 제품의 선택은 우리가 동전의 양면 또는 뭐 아니면 도 또는 흑과 백의 논리가 아니라 위치별로 조금씩은 선택의 폭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제품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고 더 완벽한 시술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꺼짐이 심한 위치라면 콜라겐 부스터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깊은 층의 필러, 얕은 층의 콜라겐 부스터를 두 가지를 병합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많거나 또는 홍조, 색소 이런 다양한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콜라겐 부스터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또는 반복 시술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한 번의 시술이 끝나는 필러가 좀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술의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가격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더 비싸고 어떤 게 더 싸고 뭐 그런 건가요? 요거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마, 코, 입술, 턱은 필러밖에 못하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풀페이스 필러 대 콜라겐 부스터 두 가지 시술 단가를 비교하면 얘는 3번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콜라겐 부스터는 3번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일회성 시술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입 제품의 용량을 좀 더 많이 쓰면 필러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필러랑 콜라겐 부스터를 동시에 시술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만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층이 다르고요. 위치마다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필러랑 콜라겐 부스터를 선호하는 연령대가 혹시 있을까요? 선호하는 연령대로 구분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개인의 선호도의 차이인데요. 나는 한두 번의 시술을 다 끝낼 거야 했을 때는 필러가 좀 더 유리하고요. 조금 반복 시술로서 좀 자연스러운 변화, 우리 꾸안 거라고 하잖아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또는 뭔가 모르게 달라졌는데 좀 변화가 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콜라겐 부스터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러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인의 선호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요즘에 이제 트렌드에 맞게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를 많이 하는 부위? 하는 시술 부위가 있을까요? 위치적으로는 콜라겐 부스터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술을 다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밑이나 옆볼,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팔자 교정, 이런 쪽으로 이제 선호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도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나 대만, 일본 쪽, 그 다음에 또 멀리 미국에서도 오시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반복해서 오시기 힘든 분들한테는 저는 필러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좀 멀지 않고 반복적으로 오시는 게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서 콜라겐 부스터 쪽으로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병원에 오실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러하고 콜라겐 부스터, 이 두 가지 시술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이번 영상 주제로 잡아봤고요. 최대한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이 요 시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말고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내용을 한번 달아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